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의 아들TV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 되게 호응이 많았던 착시현상 쩌는 컵과 함께 오늘은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서 여자아이 같은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상담을 실제로 왔던 어머님 사례인데요. 되게 귀여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 그렸을 때 이제 공주부터 그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서는 사람 표정이 드러나고 공주와 왕자를 그리고 드레스를 다양한 색깔로 꼼꼼하게 정말 색칠을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지개도 표현을 하고요. 갖고 있는 기질이 소위 말하는 남자인데 불구하고 약간 여성성이 있는 아이 유형에 좀 속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애가 좀 여자애 같을 수도 있고 여자애가 좀 남자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내 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또 다른 심각함으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남자인데 여자아이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게 진짜 그냥 기질인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여성성을 그냥 다분히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6에서 13%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기질이 좀 바뀌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만약에 아이가 이런 경우에 속할 경우에는 우리가 못 바꾼다라는 걸 저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아이가 타고난 기질은 변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갖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남자인데 불구하고 여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이게 근데 타고난 본능인 것 같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그걸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제 두 번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여성성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에 형제들이 전부 다 누나인데 이 누나인데 불구하고 서로 언니라고 하니까 얘도 이제 언니들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아이가 분홍색을 좋아하잖아요. 언니들이 분홍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언니들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분홍색 쟁탈전을 벌여요. 이제 언니들이 크레파스도 분홍색이 제일 좋은 색깔이라고 분홍색만 막 다 달아갖고 다 쓰고 드레스 때문에 두 언니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동생이 그걸 보고 아 저게 귀한 거구나 하고서 껴들어갖고 지도 있겠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인 영향으로 아이가 그러니까 여자아이처럼 행동을 하거나 드레스를 좋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환경만 조금 바꿔주고 아이가 그냥 남자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그냥 두면 이런 것들은 그냥 사라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는 원래 내가 기질은 속에는 남성적인 기질이 있는데 전통적인 남성상이 부담스러워서 여자애들이랑 놀거나 남자애들이랑 노는 거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세 번째 경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번과 3번이 동시에 있다고 조금 보여졌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가 되게 이제 공주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에너지가 조금 어느 정도는 어머님 표현으로 조금 소심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친구가 수업이 끝나고 저랑 충분히 라포 형성이 되고 제가 내게 이 아이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과격한 놀이를 즐기지 않는다는 서로의 신뢰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하는 놀이는 격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드락을 들고 있으래요. 들고 있으니까 빠샤 부시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겉으로는 무적 미니 특공대도 무서워서 못 본대요. 뭐 만화 영화도 뽀로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만 좀 볼 정도로 좀 과격한 것들을 싫어한다고 얘기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과격한 자극은 싫으나 사실 속 안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과격한 놀이에 대한 동경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갖고 있는 남성성이 더 드러나고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도 너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너가 갖고 있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렇게 남자애처럼 놀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신뢰를 충분히 쌓아지고 나면 편안한 사람들 앞에서는 남성적인 뇌의 성향이라든가 공격적인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머님이 아이를 되게 답답해한다는 아버님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되게 답답해요.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성적으로 보이는 성향과 시원시원하게 얘기지 못하는 소심한 느낌들이 좀 있어서 어머님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을 엄마가 답답해하는 게.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아빠 역시 엄마가 갖고 있는 기질을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이랑 비슷하대요. 사실 아이가 보이는 그런 약간의 소심함과 그런 소극적인 성향이 아버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본능적으로 아이와 같은 맥락의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는데,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어머님이 아이를 억누르고 자꾸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답답하셔서 어머님한테 자꾸 조언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우리가 오늘부터 줄여야 되는 것은, 어머님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답답해서 또 어머님을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가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바꾸고 싶겠지만 여러분들 바꾸려고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들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되게 멋지게 받아들여서 스스로 진화하시는 길밖에 없지, 이걸 우리가 외압을 놓고 뭐라고 백날 한다고 해서 사이만 안 좋아지지 바뀌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여자아이처럼 행동하는 남자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남자아이들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점을 갖고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또 다음에 봐요. 안녕.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뭔 얘기했죠? 뭔 얘기 잘라내.